안녕하세요. 야구로그입니다. 승률 5할에 아직까지 모자라고 투타 전력이 여전히 만족스럽지도 않고 경기력도 그렇게 시원스럽지 않은 게 지금의 롯데입니다. 롯데 팬으로서 좀 화를 내려고 하면은 또 귀신같이 몇 번 좀 이겨주고 좀 이제 잘하나 싶으면 또 계속 지고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롯데 팬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롯데를 응원해야죠. 일단 올해 롯데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타에서 뭐 전력이 그렇게 균형 잡아 보이진 않는데 투타에서 기록 자체는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 상태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투수력을 보면은 평균 자책점이 리그 10위에서 5위권으로 올라섰고 공격에서는 팀 득점이 작년 10위에서 7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금 7위라는 성적 자체가 뭐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지금 같은 페이스만 조금 더 유지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갑자기 폭망할 정도로의 경기력 연패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뭐 조금 더 지났을 때는 순위 경쟁에 다시 힘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투타에서 전력이 조금씩 상승하긴 했지만 롯데 팬들은 롯데 경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원인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타선의 비효율적인 생산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롯데 타순별 경쟁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롯데 타순별 OPS로 삼아봤습니다. 9명의 라인업에서 1번, 2번, 뭐 3번, 4번, 7번 이렇게는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나머지 4개의 타수는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차례대로 보시겠습니다. 1번의 경우 올해 롯데에서 가장 많이 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민병헌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극심한 슬럼프로 인해서 6월 초부터는 아예 9번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민병헌의 빈자리는 손아섭이 메꾸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손아섭의 활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민병헌에 비해서 1할 이상 높은 출루율을 가지고 팀 중심 타선에 찬스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100% 이상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석에서 공을 고르는 능력도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배드볼 히터라고 하는 손아섭의 별명이 있죠. 그런데 이런 별명이 더 이상 손아섭에게는 따라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아섭이 1번으로 나왔을 때 팀 승률은 물론 팀 평균 득점 그리고 개인 득점까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헌을 대신할 새로운 1번 타자를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정훈이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1번 타선을 지키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손아섭을 왜 계속 1번으로 쓰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아섭을 1번으로 끌어올리면 팀 중심 타선에 좌타자가 없어지거든요. 롯데 타선 구성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좌타자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는 있어줘야 손아섭을 1번으로 쓰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이 좀 더 수월한 그런 타선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과 3번은 전준우와 손아섭이 또 가장 많이 번갈아서 맡고 있는데요.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타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만 놓고 봤을 때요. 그런데 한 가지 짚자면 유독 3번의 경우에는 OPS가 8할 오픈 4리인데 리그 8위예요. 좀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 리그 각 팀의 3번 타자들의 OPS 평균이 9할 1, 2에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8할 오픈 4리를 기록하고 있는 롯데 3번 타자들이 리그 8위까지 처진 겁니다. 뭐 순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4번 이대호를 보시면 리그 평균 정도의 성적은 해주고 있고 나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만 해줘도 뭐 감지덕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클린업 타선을 이뤄줘야 되는 5번 타자 그리고 하위 타선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될 6번 타자 이 두 타순에서 리그 전체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7번으로 가면은 또 7번 타자는 잘해요. 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마차더와 안치홍의 딜레마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두 선수의 타순별 OPS를 보시죠. 이 두 선수가 5번, 6번, 7번에 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7번에서만 OPS가 18이 넘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타순에만 가면 고개를 푹 숙이게 됩니다. 물론 7번이 비교적 부담이 덜해서 그런 건가 싶기는 한데요. 아무리 7번에서 잘한다고 해도 두 선수를 다 7번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5번 혹은 6번으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없어요. 마차도의 경우에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이기 때문에 공격 부담까지 지워주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치홍이 조금 더 힘을 내줘서 5번 혹은 6번까지 올라가서 성적을 잘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 안치홍의 페이스가 좋아요. 최근 10경기에서 3할 2푼 4리에 홈런 1개 3타점. 근데 이 성적을 주로 7번에서 냈는데요. 7번이 아니라 5번, 6번에서 이런 활약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뭐 8번, 9번입니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롯데 팬들의 혈압을 높이던 주범들이었는데요. 최근에 한동희가 8번에서 잘해주고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3할 2푼 3리에 2개 홈런 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 4개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데 벌써 커리어 하이죠. 여기에 김준태도 타석에서만큼은 구멍 소리를 들을 정도가 아니게 됐습니다. 결국 시즌 초반 팀 타선의 구멍이라던 8번과 9번이 어느 정도 메워지게 된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야구를 하면서 상대하기 힘든 팀은 쉬어갈 타자가 없는 팀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쉬어갈 타자 없는 팀들은 롯데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어려워하는 강팀이기도 합니다. 자동아웃 머신들이 각성한 최근의 롯데도 5번, 6번 타선에서의 분발만 일어난다면 충분히 상대방을 괴롭힐 쉬어갈 타자 없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짜임새 있는 롯데 타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